지금 25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 실물 경기 최악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이런 시기에 부동산업을 신입으로서 새롭게 배워나가실 분들은 진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이 긴 게 아니니까 끝까지 다 시청하셔가지고 추후 진로 선택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중순 기준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나 실물 경기가 최악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동산을 신입으로 들어와서 새로 배워가지고 이쪽에서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진짜 그 진로 선택을, 그러니까 충분히 이 업계를 잘 알고 제대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진지한 상담 거쳐서 제대로 선택하셔야 여기 적응하고 그 일정 기간 후에는 일정 소득 이상이 보장되고 경기 떠나서 직업으로서 이 부동산업을 할 수 있게 되실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거나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한번 관심 갖고 부동산을 해보시고 직업으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시는 게 1층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에요. 근데 요즘에 1층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0월 15일 날 이 세 번째 규제는 완전히 그 주택 아파트 거래를 완전히 그 정지를 시키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주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도 그 전에 그 강남 4구라든지 뭐 강북의 마영성 지역이든지 일부 지역 빼고서는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의 강북 지역 일층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전월세도 안 돼서 폐업해야겠다 해서 실제 폐업자들이 속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의 주택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10월 15일 날 최악의 규제까지 나오고 나서 현재로서는 이 부동산 경기는 경기대로 최악이고 실물 경기는 실물 경기대로 코로나 이후에 현재 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영업을 보면 아는데 지금 전체 자영업의 70% 정도가 월 150 정도의 수익을 못 올리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재료비 상승했죠. 건물주들은 경기 안 좋다 해도 임대료 안 깎아주죠. 차라리 공실을 두겠다.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 계속 상승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장사되는 거에 비해서 인건비 부담이 너무 심해졌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 지금 거의 뭐 마지못해 그 현재 폐업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뭐 좀비 업체라 해가지고 그냥 문 닫을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이 가게들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공실은 공실대로 많이 늘어나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부동산업을 새로 시작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실 때는 진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고 이쪽에 상당히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 진지한 진로 상담을 꼭 하시고 그 진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코로나 시기에 그 미국 포함해서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이렇게 침체될까 봐 그 화폐 그 그러니까 유동성을 그냥 양적 팽창이라 해서 확 돈 찍어내 가지고 그냥 푸는 식으로 예, 이제 그거는 일종의 그 채권을 사들이는 해서 현찰을 푸는 그런 방식인데 여하튼 유동성을 뭐 진짜 양적 팽창해서 엄청나게 풀었고 진짜 초저금리로 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부작용으로 그 돈이 투기성 자금으로 흐르게 돼 있다는 거는 뭐 사필귀정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파트 외에는 이제 이 4, 5층, 5, 6층 이하의 그 상가, 점포죠. 점포가 들어가 있는 상가 건물, 꼬마 빌딩들. 이거에 대한 이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아니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평생 이제 집 살 수 없다는 공포감에 휩쓸려 가지고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뭐 이 해서 아파트 그 저기 사는 그런 상황까지 이 코로나 시기에 갔는데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내 집 사고 뭐 경기권 땅이라도 아니면 전원주택도 갖게 되면 그 다음 순서로 다들 로망으로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이 바라는 게 그 변두리 4, 5층짜리라도 꼬마 빌딩 갖는 게 로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금리라든지 왜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변두리 꼬마 빌딩이라 해도 웬만하면 뭐 2, 30억 갖고 요새는 살 수 없어요. 다 5, 60억 이상 가다 보니까 어차피 그 대출을 안지 않고서는 쉽게 엄두를 못 냈는데 코로나 시기에 너무 저금리로 이 대출이 용이했으니까 주택은 그 LTV니 이 DTI니 뭐 이런 규제가 있었지만 상가는 그렇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내 돈 어느 정도만 가지면 이 대출 내서 꼬마 빌딩 사들이고 그 임대 수익으로 금리가 싸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제하고선도 진짜 이 상당 금액이 남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선풍적으로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그 아파트 취급하는 사무실하고 일정 공인중개사하고 이 중개법인에서 이 빌딩 팀 뭐 팀장이나 임원했던 사람들이 이 상당 숫자가 자기 이 중개법인들을 특히 강남 쪽에 많이 개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 많이 됐고 많은 신입들이 그쪽에 유입돼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냐? 강남 4구하고 말씀대로 강북의 마영성 지역이라든지 뭐 구리, 동탄, 뭐 과천이든지 일부 지역 빼놓고서는 한강 아래 지역 일부 빼놓고서는 이게 전월세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일정 공인중개사들이 폐업하는 상황까지 그렇게 불경기로 갔고 또 왜? 금리가 코로나 때 너무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어차피 긴축 재정으로 돈을 다시 흡수해야 되고 그렇자면 고금리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부터 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고금리가 이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원래 미국 그 연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거에 쫓아가는데 그러다가는 우리나라 그 너무 그 아파트에 많은 그러니까 대출을 안고 가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IMF식으로 나라가 무너질 이 부동산이 무너지게 여지가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고금리를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초저금리가 고금리로 주담대도 올라가다 보니까 고금리 감당을 못해서 그 영끌인이 모였던 분 중에서 월급 생활 특히 그 젊은 세대에서 뒷감당 못하게 되면 계속 연체하다가 결국에는 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특히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좀 실물 경기가 좋아질 때는 코로나보다 더 못했어요. 왜? 인플레이션으로
저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재료비 오르지, 자재값 오르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 오르지. 그리고 이 일종의 그러니까 소비가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다들 조금 고금리 되고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은행 이자로 나가야 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여윳돈이 주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그 불안의식 때문에 돈을 안 쓰는, 그러니까 술자리서부터 뭐 해가지고 외식 줄이고 뭐 옷 사 입는 거 줄이고 뭐 전체적으로 내구재 줄이고 막 이런 형태로 소비가 주는 형태로 돼버리다 보니까 극도로 실물 경기가 침체됐지요. 또 부동산 경기는 경기대로 고금리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에 그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빌딩 중개하는 중개법인 업체들이 거의 상당수가 다 폐업 내지 통폐합이 돼 버렸고, 또 이 종합 이 부동산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빌딩, 모텔, 뭐 토지, 점포 다, 그러니까 인원도 많고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런 중개법인체 그 빌딩 팀이나 모텔 팀에서 매매도 진짜 그 코로나 시기에 심지어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빌딩 팀에서 한 달에 한두 개, 두세 개씩도 이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하나 할까 말까. 차라리 꼬마 빌딩 살려면 사야 될 별로 필요성도, 지금 이렇게 공실이 많고 실물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공실이 늘어나고 그 고금리에 뭐 대출 하나 가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경매장 가는 게 이 꼬마 빌딩 사는 이 현실적인 방안이 돼버린, 이런 식으로 이 중개법인도 상당히 그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이 매매는 아니고 임대차로 이 권리금 주고받는 뭐 점포 중에서 요식업종이라든지 뭐 카페, 치킨집, 이런 아주 일반인들이 진입 장벽이 별로 없는 이런 업종은 너무 숫자도 많고 실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별로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완전히 뭐 3, 40%가 적자고, 한 달에 돈백 정도 버는 업체 들어가려면 한 상위 20%야 되나 80%가 돈백을 못 버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재료비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고시원이라든지 이 몇몇 업종만 그나마 점포에서도 거래가 되고, 그 모텔에도 권리금 붙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제대로 이미 여기 기반을 닦고 제대로 하는 그 경력 5년 이상 돼 있는 그 팀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최악의 경기에서도 연봉 1억 정도면, 그러니까 잘한다 대접받는 그런 축은 아니에요. 최소한 연봉이 연 그러니까 자기 시수령액이 2억 이상, 2, 3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여기서 계약 좀 한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면 입금액 뭐 직원하고 가르고 팀장, 중개법인의 팀장급이 자기가 가져가는 게 45%에서 50%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자면 외형이 4억 정도로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경기에도 지금 이 기존에 그렇게 했던 분 중에서 거기도 타격이 있고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거의 8, 90% 그전에 했던 그 레벨을 유지하시는 팀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부동산업을 새로 신입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진로 선택을 진짜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시기에 특히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를 배우려면 1층 공인중개사든지 정상적인 중개법인으로 가야 되는데, 1층 공인중개사든지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는 월급제가 아니고 인센티브가 줍니다. 그러니까 월급식으로 나간다는 거는 뭐 일비나 주급 아니면 월급이라 봤자 월 한 5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많아야 7, 80만 원이에요.
나머지가 인센티브로. 그러니까 본인의 그 성과급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하시는 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부동산 중개업계도 무슨 월급제 이런 개념식으로 이걸 생각을 해서 그런 데를 보장되는 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허점을 노려서 제가 먼저 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획부동산에서 월급 150에서 350 사이 준다. 그다음 4대 보험 다 된다. 그리고 회사식으로 이렇게 운영한다 하고 대부분 강남에 있는 사무실, 그 기획부동산은 사무실 장사다 보니까 사무실 인테리어비에 상당 액수를 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여유 있는 분이 그 사무실 상담하러 가도 사무실 시설에 진짜 조금 표현이 뭐합니다. 뻑간다 할 정도로 현혹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신입들은 그런 사무실 가게 되면 여기가 대단한 업체인 줄 알아요. 거기가 다단계식의 연고 판매로 주해가지고 아무 부동산에 대한 실무를 배우지 못할, 한두 달 월급 받다 주변 사람, 돈 있는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그 대가 다 치르고 오히려 진짜 주변 친인척이나 아시는 분들한테 사기꾼 소리 듣는 그런 식으로 되는, 조금 더 제가 실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기획부동산에서 어떻게 그 2달 월급 줍니다. 계속 주진 않아요. 왜? 실적이 없으면 안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달째부터 거기에 기획부동산 가면 거기서 취급하는 물건, 그렇게 허접스러운 물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부동산에 모르다 보니까 세뇌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퇴직금에서 자기가 사기도 한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거기서 이 구자, 1구자, 2구자라 해서 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라는 거 놀라지 마십시오. 3천만 원짜리라는 게 원가가 150에서 200이에요. 그러면 2달 월급 500에서 한 6, 700 주고, 인센티브로 한 500, 5천짜리는 1,000만 원 준다 해도 그 사무실에서는 한 건만 해주면, 연고 판매 한 건만 해주면 1,500에서 2,500, 3,000씩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30명, 50명, 100명 모집해서 절반만 한두 개씩 팔아주고 나가도 그 기획부동산은 적은 규모로 해도 한 달에 2, 3억씩 순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새로 모집한 직원이 주변 돈 있는 사람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불과 한두 명, 두세 명이에요. 그러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물갈이라 해가지고 직원들을 계속 모집해서 바꿔서 또 동일한 수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부동산 신입으로 오시는 분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30, 40% 절반까지도 일단은 거기 기획부동산 그 부동산 업계가 인센티브 위주로 돼 있다는 거, 그 성과급 위주로 돼 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다 보니까 기획부동산에 현혹돼서 거기도 뭐 다 실무 가르쳐주고 뭐 다 한다 해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3개월, 6개월, 심지어 3년까지 거기 팀장 하다가도 3년 만에 다시 부동산 중개법인에 신입 직원으로 들어와서 이 실무를 가르쳐 달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더 기획부동산 같은 데로 현혹되기 쉬운 시점이고, 하지만 제대로 이 현재 이렇게 최악의 경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실무가 뭔가, 이 업계가 어떤가, 현재 이 업계에서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되나, 진로 상담이 진짜 중요성이 커졌다. 그래서 이런 기획부동산 함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도 실제적인 거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1층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 일반적인 중개법인을 정상적으로 택해서 진로를 정하신다 하더라도 과연 1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어떠한 곳을,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떠한 사무실을 택해야 어느 정도의 이런 부동산 침체기에 개척해 나갈 수 있나
하는 그런 이 사무실 선택 문제, 또 중개법인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취급 품목, 어떤 팀, 어떤 사무실, 이 진로 선택이 진짜 상당히 그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이런 부동산 침체기에 제대로 일을 배우시고 여기 적응해서 살아남는다는 표현까지 해야 될 지금 그 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예, 제가 기획했던 실무 연수가 이런 부동산 침체기라든지 이런 거를 예상했던 건 아니었고, 사실은 상당 기간 그 20년 가까 이상 그 직원들을 좀 어느 정도 교육 시스템하고 교육 자료를 갖춰 가지고 육성을 하다 보니까 한 2, 3년 전부터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내 팀 직원 외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지원하는 신입들한테 올바른 진로 제시, 또 실무에 대한 실제적인 전달을 할 그 세미나식 그 강좌를 내가 실무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좀 투자를 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작년부터 좀 생각을 구체화하다가 최근에 이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동산 침체기를 맞게 돼가지고 특히나 그 진로 상담이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36개 공인중개사 합격자들 이달 말쯤에 대거 배출이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분들 진짜 진로 상담 한번 하세요. 제가 12월 첫 주부터 일주일 단위로, 그러니까 지원자가 몇 명이 됐든 간에 한 명이라 하더라도 그 주 말 안에 지원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평일반이든 주말반이든 승화하실 수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인원이 몇 명인 거 떠나가지고 제 시간 할애를 해서 진로 상담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리고 요즘 부동산 침체기 이런 거 고려해서 한동안은 계속 무료 강좌를, 그다음에 무료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바랍니다.